아버지 허엽이 지었던 그 네. 기와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요즘 정비를 잘 해놔서. 근데 아무튼 그래갖고 그 집안 식구들 허엽, 큰형인 저기 허성, 허봉, 허균, 허난설원 이렇게 있고 저기 시를 대표작 하나를 돌에 새겨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허난설원 시가 있는데 내용이 그게 죽지사. 예. 네. 근데 이 내용만 봐도 성격 딱 나와요. 나의 집은 강릉 땅 돌 쌓인 갯가로. 이 집이 네. 강릉에서도 제일 좋은 집이 아닌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문 앞에 강물에 비단옷을 빨았어요. 여기 요즘 문 앞에 강물이 있어요. 그 강이 지금도 있는 심지어 그 옷은 무슨 옷? 비단옷. 비단옷이다. 이 시대에 정말 비단옷 입는 사람 극소수고 더욱이 어린애가 비단옷 입고 논다? 이거 진짜 1%도 안 돼요. 아침이면 한가롭게 목남배 메어놓고 짝지어나는 원앙새만 부럽게 보았어요. 조그만 게 조숙하기도 하고. 이거 언제 쓴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어차피 조선이라는 게 여성 혼자 살 수는 없는 사회니까 네. 내가 이 정도 재능을 발휘하려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사회적 의식은 있었겠지. 그러네요. 뭐 투쟁해서 헌법 철폐하자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내 가진 이런 거를 하려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 근데 중매를 잘못 쓴 거죠. 어쨌든 간에. 아니요.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또 안을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었을 거예요.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최악이 온 거야 진짜. 남편은 네. 과거에 급제도 못하고 뭐 진짜 최악이 온 거지. 근데 뭐 그 결혼 생활 잘 됐어도 임진왜란때 만나서 또 무슨 일 당했을지 몰라.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시대 여성들 앤드 허난설원 씨에서 좀 억울한 거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게 당시풍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당시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또 의외로. 허균이 솔직하다 정도로 끝났지. 허난설원 같은 뭐 음란하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음란하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퇴폐적이다. 그렇죠. 요즘 표현을 하면.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뭐 별게 아닌데 그 당시 사람이 보면 아 하는 것도 쓰긴 써요. 그 이런 구절도 있다고. 내가 남편이 지금 집에 안 들어와서 혼자 베개를 안고 뒹굴고 자고 있다. 옛날에 이런 표현도 안 쓰거든요. 근데 달빛이 참 갑자기 왜 이렇게 시각적으로 쫙 하나 쪼였다 내렸다. 달빛이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자가 내가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자고 자는데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달님이 나를 창가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 특히 시각적인데 그렇죠. 이런 시각적인 상상을 조금이라도 주면은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건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돈 닦고 살았던 건 아니야. 네. 할 짓 다 하고 살았는데 표현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영화 그거 있잖아. 시네마 천국. 네. 거기 어릴 때 신부님이 극장에 앉아서 뭐 키스씬만 나와도 컷 그래갖고 영화 필름 막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대가 60년대.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겠냐고. 왜 사람들이 더 음란하다라고 느꼈었는지도 와닿는 게 아까도 잠깐 봤지만 굉장히 한 문장만으로도 그 상황을 딱 그릴 수 있게 하고 단순히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뮤직뱅크 카메라 무빙처럼 확 들어갔다가 그렇죠. 싹 갔다가 싹 갔다가 싹 하니까 화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감각적 섬세하니까 사실 그 야하다고 해서 야한 게 아니라 은근히 맞아요. 은근히 그런 거를 묘사를 잘해요. 다들 허난설원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르죠.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허난설원 씨를 보면 당연히 미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저절로 진짜 저절로 들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래도 비난받고 저래도 비난받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의 불행, 여자로서의 불행이었다면 두 번째, 사회 안에서의 허난설원은 어떤 불행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이 뛰어났으니까 남편도 포용이 안 되고 사회도 포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존경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네. 허균도 누님 엄청 존중하고 허균 친구들은 다 존중했겠지. 근데 이제 이런 분보다는 이제 엄숙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남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허난서른 때문에 맞고 자란 사람들도 상당히 정말로 많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 짜증나고. 근데 이게 일단 남편을 씹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면 누구나 남편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네. 남편하고 사이가 좋다고 동네방문 소문나고 뭐 남편이 영의정하면 시적 창작력이 좋구나 그러겠지만 안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시가 좀 노골적이다. 요거 하나만 더 하면요. 네. 이 시가 음란해 보여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보세요. 제비는 천하 비스듬히 날고 지는 꽃잎은 어지럽게 비단옷 위를 스치네. 동방에서 기다리는 마음 아프기만 한데 풀이 파래져도 강남에 가신 님은 돌아오질 않네. 이게 소위 말하면 상형 금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는 대충 몇 개는 보이는 것 같아요. 비단옷을 스치네. 뭐 약간, 그러니까 아까도 느꼈지만 허난서로는 오각이 아니라 거기에 촉각도 오각인가요? 근데 이게 금지라고요? 상형 금지? 네, 그래서 난서른 집에 안 실렸다. 이유는 방탕하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퇴폐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한 두 가지 같아. 일단 이 비단옷 얘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풀이 파래져도 강남 가신 님은 안 돌아온다. 이게 뭔가 좋아 그럼 나 이제 너랑 결별하고 딴 사람 찾을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과잉 해석을 한 거지. 그런 게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야 이거는 퇴폐적이야. 교육적으로 안 좋아. 이래 버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생각해도 열받을 것 같아. 이거 말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건 조금 꼬투리 그냥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하여간 그게 심한 거라고. 이게 심하면 딴 건 뭐냐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거기다 이제 또 하나가 허균이 역모설에다가 칠서 사건 그렇죠. 걸려서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 성격 분위기 이게 뭐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약간 좀 성리학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반역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자꾸 A가 아니면 B다. A를 얘기하면은 너는 B를 부정하는 거지. 아니 A가 좋다고 예를 들면 한식이 좋다고 그러면 중국 음식은 싫어한다는 뜻이 그게 아닌데 그쵸. 이런 이분법으로 나오니까 네. 뭔가 성리학적 정서에 안 맞는다는 건 넌 반역이구나. 이렇게 가는 위험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요. 허난서론의 자가 경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번이 두 벌에.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두 벌을 존경한다. 아. 어릴 때부터 저기 하늘나라까지 가서 200이 만나고 싶었던 자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남자를 그리워한다. 아, 조그만 억지 게. 해석입니다. 이건 존경하는 거죠. 살아있지도 않은데 뭐. 저도 조선시대 이러는 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싫어하고 또 이제 김성립의 후손들 왜냐면 재혼해서 또 이거 후손 집안에서는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게 표절이다. 허균이 지어준 거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주 연 문장 전산고라고 이렇게 설화집 같기도 하고 백과사전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번으로 지은 게 정말 치욕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딴 뜻이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집에 가서 물어봤대. 저기 시 남은 거 있냐 그랬더니 야 이거 저기 우리 집에 이거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게 전혀 그 난서론 집에 있는 수준이 너무 달라. 다르다. 당연히 그렇겠지. 따라서 이건 뭐냐 저거다 허균 왜냐면 허균이가 표절이다. 기억을 했으니까. 저기 이거 한 것이고 표절도 많이 했다. 이 표절로는 지금 국문학계에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시를 그러니까 구절을 많이 따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논증한 사람, 중국 사람이 또 논증을 해서 요건 여기서 땄고 여기는 여기서 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국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그것까지 말하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한시를 지을 때 원래 따서 해요. 나는 가끔 이상한 게 우리말도 아니고 술 먹다가 즉석에서 한시 같은 거 짓잖아요. 조선시대는 시 못 지으면 시를 잘 져야 이제 배운 사람 지식인 취급을 받거든. 그래서 남의 초상집에 가도 영화에서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천박하게 그냥 아이고 아이고만 해. 하긴 시를 멋있겠다. 그럼 탁 올려놓으면 오 저분은 상 드려 앞좌석에 드려 탁 드려
그래서 맨 글을 이렇게 먹는 거야. 넌 세 줄. 얼마나 쪽팔려. 남 초상집 와서 시 쓰고 저기 성적평가 받아서 줄대로 앉아야 돼. 그러다가 누가 와서 탁 했더니 오잉 제 앞줄 빼. 이러던 시대예요 진짜. 뭐 이건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 시대거든요. 그러니 이걸 시를 즉석에서 어떻게 줘. 실제로 보면은 시를 무지하게 한시로 외워요. 막 1800개 2000개 외워가지고 네. 딱 상황 떴을 때 글자를 바꾼다거나 그렇지. 부분을 딴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허난설원이 그 소위 어떻게 따다 쓴 거는 따다 쓴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표절 수준 요즘 기준 말고 그 당시에 남들보다 더한 수준이냐 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예.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 시도 그렇게들 쓰긴 쓰죠. 그렇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써? 근데 원체 잘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했던 게 당시 조선 후기가 되면 사고가 자꾸 경직되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비단어 이거 퇴폐적이야.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당시 자체를 안 좋아해요. 당나라 시는 이거 안 돼. 풍 네. 자체가 자체가 안 돼. 송나라 시를 해야 돼. 꼬장꼬장하고 뭐 맨날 도덕과 철학과 논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박제가의 친구였던 이동무 같은 경우는 박제가의 친구고 뭐 실학자고 뭐 중국도 갖다 개방적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허난설원과 그 이곡은 당시를 모방하는 아주 고질병이 됐었고 이게 아주 나라의 문풍을 망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이동무 씨는 안 읽어봤는데 네. 어디 너는 없나 보죠. 원래 그 박제가 4인방 중에서 시를 제일 잘 쓴다고 했던 사람은 이동무예요. 항상 1등이. 그러니까 정조가 이렇게 테스트하면 4명 치사하게 맨날 4명 놓고 시합 붙여. 그럼 1, 2, 3, 4등이 맨날 똑같아. 근데 항상 1등이 이동무였어요. 네. 이 사람마저도 야 이것들 때문에 시가 개판이 됐더라고 할 정도니 후기 가면 이게 너무 이제 심한 것이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꿈 깨니 비단 이불 옆자리가 허전하고요. 하여간 그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봐라 이것들이 당시하고 성리학을 무시하고 감각적으로 노니까 역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게 되면서 허난설원이 또 이제 그런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네. 그거는 공식적인 얘기고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야 백성들 사이나 사대부 사이에서 엄청 인기 좋았다는 거. 아니 인기가 좋으니까 금지곡하지. 맞아요. 인기 좋은데 금지곡을 왜 때려.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그냥 동네 어느 누구가 그걸 부르고 있는데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글 하나만으로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이제 내 아래로 좀 둔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허난설원이 이런 거를 알았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선 후기 되면 이렇게 비난도 받고 표절이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아주 유행하고 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들 부르고 저기 외우고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그러게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책은 계속 팔리는데 복사본이만 돌아와서 저작 수입은 안 와. 근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 나한테는 뭐 1000권밖에 안 왔어. 이게 슬퍼야 될 일이야. 그러게요. 그래도 널리 알려졌으니까 좋아해야 하는 그렇지. 건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27살 어린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끝이 난 건지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어요. 아. 병으로 죽고 그런 덕분에 아이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끝나 버렸는데 이제 난설은 무덤은 남아 있더라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전에 상해 가서 그 자주 얘기하는데 어느 비석에서 본 건데 가장 훌륭한 무덤은 사람들의 마음속이다. 근데 허난설원은 정말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았고 솔직히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여류시인 중에 한 명 하나고. 꼽아라 하면은 뭐 그렇죠. 베스트 3 안에 그리고 어쨌든 다 알아요. 이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지금 21세기의 허난설원을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인지 근데 여러분들 죽은 허난설원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허난설원 시나 내용을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관심은 되게 높아요. 그렇습니다. 황진이와 허난설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박사님께서 허난설원이랑 허균이랑 태어난 것과 죽음을 이렇게 연도로 해놨잖아요. 네. 무슨 전화번호 같아요. 1563에 1589 그죠? 아, 허균 전화번호는 1569에 1618